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민주당은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맞받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며 공수처를 독립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차 명령을 어긴 뒤 90km 거리를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폭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음 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이 남성은 경찰의 실탄 사격이 타이어를 명중하고서야 도주를 멈췄습니다. 냉면과 김밥, 햄버거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민들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후 2시에 만납니다. 회담 시간은 일단 1시간.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제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양측이 생각하는 회담의 성격이 다릅니다. 회담의 성과가 있든 없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국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회동은 의제가 없는 자유회담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대표실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회담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일단 모든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배석자들이 내일 있을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선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민생회복 방안은 물론 각종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까지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첫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강하게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답을 듣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우선은 경청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국민연금 개혁, 의대 증원 등 민생 현안은 진전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회담에서 빠진 국민의힘은 정쟁보다는 민생 의제에 집중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될 경우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전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회담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지만 딱 1시간만 하자 이렇게 정한 건 아니죠. 네, 실무회담에서 1시간가량 차단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회담 상황에 따라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사실 잘 예측이 안 되는데요. 만약 분위기가 좋다면 배석자 없이 독대 회담이 중간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선이 끝나고 사실 정치권 최대 이슈가 바로 영수회담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좀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하는 영수회담인데다 이번 총선 참패 이후 만남이다 보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수회담에 대한 호감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간 조사 결과 긍정 반응 비율이 15.8%, 부정 반응은 24.3%로 부정 반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반응이 거의 60%에 육박한데요.
영수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한 채 일단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러면 성과 측면에서 공동 합의문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성과가 있다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겠죠. 당초 실무회담이 끝나고는 공동 합의문이 아닌 각각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다시 한번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문을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실무회담에서 없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합의문을 작성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내일 회담의 성과는 의제와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시간이 1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은 만큼 백화점식으로 의제를 나열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양측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얘기해왔던 만큼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정 기자, 과거 영수회담은 어땠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던가요? 네, 역대 영수회담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 해에만 7차례나 만나면서 의약불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성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6년 전인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만난 거였는데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별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당장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이번 총선 당선인들로 구성된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여야가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된다면 대치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이 총선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인 친윤계 이철규 의원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비윤계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내일 대구 경북 재선 당선인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움직임이 곧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내일 대구 경북 재선 당선인들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25석을 모두 차지하고도 홀대당한다는 TKN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추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시기 재선 당선자들을 모은 건 원내대표를 고려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만큼 당정 소통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참석자인 한 의원은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TK 초선들과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인사하는 자리 아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원내대표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은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친윤계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원내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윤계에선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야 전투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상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하고 있었죠.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추 의원을 포함해 또 다른 후보들이 나설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현재 공수처의 최대 현안은 최상병 순직 사건입니다. 공수처장 지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공수처의 수장이 지명됐고 오늘 첫 출근도 했습니다.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공수처장 자리는 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의 퇴임 이후로 석 달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공수처장의 대행인 차장도 비슷한 시기에 임기가 끝났고요. 얼마 뒤엔 대행의 대행이었던 수사 1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의사결정 책임자가 잇따라 떠나게 되면서 당연히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지휘부가 다시 채워지게 되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최상병 순직 사건도 사실 지난주부터 본격화됐죠. 네, 공수처는 지난 금요일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후 법무관리관은 피의자 축소, 사건 기록 회수 등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뭔가요? 입당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유 법무관리관을 한 번 더 불러서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 인물의 조사가 끝나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절차상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야권에서는 당장 이번 주에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 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바라고. 반면 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처리 여부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내일 회담 후에 특검법 발의를 유보한다면 공수처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최상병 특검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제의 등 여러 절차가 얽히면서 정치적 대립이 수사 사안의 본질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참 무더웠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에 서울은 30도에 육박했고요. 정선은 31.2도까지 올랐습니다. 4월에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날이었는데요. 그 풍경을 강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영복 차림의 시민들이 패들보드 위에서 힘차게 노를 졌습니다. 한강물에 풍덩 빠져보기도 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일광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좀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또 날씨 보니까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한여름 같고 바닷가 온 것 같아서. 서울 청계천에서도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그늘에 앉아 바지를 걷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강원도 춘천의 한 유원지에서는 여름에나 틀던 물안개 분사기까지 가동했습니다. 태양이 가까이 있는 거와 태양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더워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7도 높은 28.9도로 7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기온이 31.2도까지 치솟아 역대 두 번째로 더운 4월을 기록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고 기상청은 내일부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이 몸살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선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졌고요. 미국 중서부의 한 마을은 수십 개 토네이도에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어서 권영범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체들이 사방으로 날리고 곳곳에서 번개와 불꽃이 튑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20.6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중국 광저우시 바이윈구를 기습적으로 강타한 모습입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공장 141곳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저우시엔 우박이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기상 상황으로 국지적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와 네브래스카주 등 중서부 지역에도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마을은 폭격을 당한 듯 초토화돼 건물 수백 채가 부서져 전기가 끊겼고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we went to the get shelter. And we came back. We could hear it going through. When we came back up, our fence was gone. And we looked over to the northwest, and the whole neighborhood's gone. 재난 사태가 선포된 아이오와주 포타와타미 카운티에선 최소 4명이 다치고 주택 등 건물 120여 채가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주말 텍사스주 등 다른 지역에도 토네이도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지진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에 걸쳐 있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고요. 우리나라도 경남 합천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는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집이 엿가락처럼 휘청댑니다. 지상에 주차된 차량은 애처롭게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연이어 덜컹거립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일본 시즈오카 남쪽 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이른바 불레고리로 이어진 인도네시아가 휘청거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반자르 남쪽 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 1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좀 대피하는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진이 올 것 같으니까 놀래서 내려가신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남 합천에서 규모 2.2 지진이 감지되면서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판의 경계국으로부터 꾸준히 응력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쌓이게 되면은 한반도 내에서 규모 7 정도 되는 지진들이 예상하죠.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 가운데 고작 16%만 지진에 견디는 구조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한반도 단층 조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함과 동시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광주에서 50대 난폭 운전자와 경찰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장장 90km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실탄에 맞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 총정리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의 한 LPG 충전소에 들어온 승합차 근처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잠시 뒤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속도를 내어 달아나고 순찰차가 그 뒤를 쫓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뒤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이 몰던 차량은 광주에서 전북 김제까지 약 90km를 이동한 뒤 경찰이 쏜 실탄 2발에 맞고서야 멈췄습니다. 해당 남성은 다음 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광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고 주택 2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옥상에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요리하다 불이 났다는 2층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경북 영천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헬기 2대를 투입한 지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단속과 처벌을 해도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해외에서는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음주 단속이죠.
체포까지 할 수 있는 미국의 단속 현장을 최중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11,654명, 약 46분마다 1명꼴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법원에 출석해 징역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음주 단속 현장. 밤 11시가 되자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차선 2개를 통제하고 모든 차량의 창문을 열게 합니다. Everybody that stops gets this nice little pamphlet which explains what we're doing. That's all. 모든 운전자들에게 나눠준 전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이적 음주운전의 피해 사례가 잘 적혀 있습니다.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의 잘못과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음주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라 한 발로 서기, 일자로 된 선을 똑바로 걷기를 통과하면 자신의 차를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Yeah, I was a little bit nervous, but we're pretty good.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를 넘으면 곧바로 체포되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최소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My personal message about people who are considering drinking and driving is probably the same message that this department is just don't do it. The cost is not worth it. The cost of human lives are not worth it. People will get hurt. 결국 음주운전자는 팔이 뒤로 꺾인 채 수갑을 차고 집이 아닌 경찰서로 향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영상을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인질을 석방하면 전쟁 종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횃불과 포스터를 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경찰이 시위를 막자 시위대들은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바닥에 불을 지펴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배너를 들고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막아 수백 대의 차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Personally, first priority is to release the hostages. This is an event that the country cannot tolerate. 이스라엘 내부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는 사흘 만에 추가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הגיע הזמן להגיע לעסקה שתוציא אותנו מכאן בחיים, בשלמים ובריאים. רוצה שתעשו כל מה שאתם יכולים ותלחצו בכל דרך אפשרית ותמשיכו להפגין. 일각에서는 라파 공격이 임박해오자 이스라엘 안팎의 여론 조성을 위해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영상 공개 후 인질 가족들은 라파 공격이 시작되면 더 많은 인질이 죽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כל עסקה היא בת ביצוע. אנא מכם, קבלו החלטה עכשיו.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지속 가능한 평화 회복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전쟁 종식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요즘 같은 봄 날씨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에만 여의도 면적 11개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길게 늘어선 불길이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난 14일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올해만 벌써 160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70개와 맞먹는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험해봤더니 불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소나무를 태워버립니다. 봄철 낙엽의 수분 함량은 평균 10%대인데요. 불씨가 닿자 불과 50초 뒤에 6제곱미터의 면적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경사도가 부여가 되게 되면 화염이 누워버리는 경향을 좀 나타내게 되고요. 전달되는 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산불 확산 속도가 빨리.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중 절반 이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화재 원인의 67%가 입산객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의 원인으로서는 그 담뱃불이나 등산로 인근에서 그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뛰면서 외식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냉면이나 김밥, 치킨처럼 평소 자주 접했던 음식 가격에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돈 쓸 일이 많은 5월이 다가오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오늘 서울의 한 냉면 가게입니다. 점심시간을 넘긴 시각이지만 시원한 냉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양냉면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다 같이 냉면 먹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10,000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선뜻 지갑 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1년 전보다 7.2% 올랐습니다. 김밥은 한 줄에 3,323원으로 6.4% 상승했고 비빔밥도 5.7% 비싸졌습니다. 식비는 이미 엄청 오른 지 오래됐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들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도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16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2.8% 올리기로 했고 치킨 업체 굽내도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습니다. 식품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업계 가격 인상 요인들은 쌓여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각 업계마다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식품업계도 좀 더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몰려있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외식이 늘고 선물도 많이 주고받는 만큼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국립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면서 내년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1,70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의사단체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경북대 의대가 내년에 45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90명 증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규모를 5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자 절반으로 깎은 겁니다.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 규모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사립대학교들은 그대로 증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아대와 계명대, 조선대 등이 증원된 인원 100%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른 대학도 이번 주까지 숫자를 정할 방침인데 지금까지 움직임으로 볼 때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1,70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조만간 수치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사 측은 여전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오늘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증원 백지화라는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건 5월 말입니다. 지금 같은 교착 상태가 5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만큼 1,500명 이상 증원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대형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격전지답게 이번 모터쇼의 주인공은 전기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가장 북적인 곳은 최근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 부스였습니다. 레이진 회장이 직접 나와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覆盖了全国所有的省份和所有的自治区直辖市，让全国各地的朋友们都有机会在自己的城市体验小米苏七。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질세라 새 모델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중국 시장은 전기차가 대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올해 출품된 자동차는 110여 종인 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신에너지차는 그 2배가 훨씬 넘는 270여 종에 달했습니다. 程度要比传统油车确实要好一些，所以说整个现在车的智能座舱、智能化的这个趋势也很明显。 주목할 점은 중국의 IT 공룡들이었습니다. 샤오미뿐 아니라 화웨이도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합작한 모델을 선보이는가 하면 새 자율주행 시스템도 내놨습니다. 4T 4R 的4D 超宽带换波雷达，还有更远的距离、更高的精度以及更低的视野。 반면 중국 전기차 공세에 시달리며 저가 모델 생산을 재촉하는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행사장에 1,200여 명의 임직원을 보내 중국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 기업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6년 전에 만들 때만 해도 세금 27억 원을 왜 낭비하냐고 호된 질타를 받았었죠. 이 전남 한평의 황금 박쥐상이 지금은 170억 원짜리 효자가 됐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인기도 오르고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상시 공개되는데요.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키만한 황금박쥐상을 옮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무진동 차량으로 옮겨진 황금박쥐상이 2시간 만에 쇠둥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나비 축제에 맞춰 다시 공개된 황금박쥐상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이 황금박쥐상에 들어간 순금은 162kg입니다. 현재 시가로 170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에 27억 원을 들였다가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은 6배가 올라 본의 아닌 금테크에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웅장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운이 보입니다. 황금박쥐야! 우리 아들, 며느리 아들 하나 점재해줘라. 아자! 그동안 제한적으로 공개했고 외진 곳에 있어 지난 2019년 3인조 도둑이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을 강화해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올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한평나비축제는 황금박쥐 인기에 힘입어 인파가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나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애들 다양한 체험도 하고. 황금박쥐상은 축제가 끝나는 다음 달 6일 이후에도 상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영화 범죄도시는 나올 때마다 통하네요.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편이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라면은 지난 2편, 3편에 이어서 세 번째 1000만 관객 가능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마석도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악당한텐 볼 때마다 시원한 핵펀치를 선사하고 관객에겐 허를 찌르는 유머로 웃음을 줍니다. 배우 마동석 씨와 김무열 씨 등이 출연한 범죄도시 4가 개봉 닷새 만에 극장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젠 식상해질 때가 됐다는 우려를 딛고 오히려 전편의 관객 동원 속도를 뛰어넘으며 올해 최고 흥행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빵빵 터지는 그런 영화관 분위기도 즐기러 왔고요. 그리고 시원한 액션 장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범죄도시 시리즈는 2편과 3편이 연달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기록적인 성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을 이끌어낸 게 영화 흥행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죄에 대한 공포나 분노가 상당히 커졌는데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었고 영화 속에서 마동석 씨가 대중의 가슴을 좀 후련하게 해준 측면도 있고 오컬트 영화 파묘에 이어 범죄도시까지 흥행 홈런을 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한국 영화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비 110억 원을 들여 증차를 지원합니다.
증차가 완료되면 최고 혼잡도가 김포 골드라인은 199%에서 150%로, 서울 9호선은 184%에서 159%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4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벌써 한여름이 된 듯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강원도 정선은 한낮에 31.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부터 시작돼 내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서울에는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와 남부 해안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은 2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9도, 대구는 17도 선에 그치며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와 글피에는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셨습니다.